자, 우리 한국지리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한국지리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은 31차씩. 바로 이번 학습 주제의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이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통수단.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네. 자, 교통수단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은 6시 안에서 여러분들 버스도 이용하고 뭐 택시도 이용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더 멀리 간다, 뭐 서울로 간다 하면은 KTX 기차를 탈 때도 있고 이제 비행기를 탈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이용해 본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교통수단별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비용을 지불하죠. 그죠? 그것을 이제 요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버스를 이용하면 버스 요금, 그리고 뭐 이제 기차를 이용하면은 뭐 기차 요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것을 한국지리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운송비라고 합니다. 운송비. 여러분들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은 지불해야 되는 요금이 있죠. 그것을 교통요금, 한국지리에서는 운송비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 다릅니다. 그죠? 버스 요금 다르고, 뭐 기차 요금 다르고, 비행기 요금 다르고. 자, 그래서 이 운송비, 어떻게 교통수단마다 운송비가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교통수단의 운송비는 두 가지 비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이 특징인데 바로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으로 운송비가 구성됩니다.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 바로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교통요금을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행 비용은 뭔지 알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 멀리 가면 갈수록 당연히 비용이 비싸지겠죠. 교통수단마다. 왜?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거리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을 주행 비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생소한 비용이 등장하죠. 바로 기종점 비용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출발할 때 드는 비용, 도착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응? 이게 뭐지? 자, 얘네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기본요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요금. 예를 들어서 택시를 예를 들어 볼까? 자, 여러분들 택시 이용할 때 뭐 빵원에서 시작해요? 아니죠. 자, 여러분들 택시 기본 요금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원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 기사님한테 기사님 왜 3,000원부터 시작해요? 라고 이렇게 따지지 않죠. 그죠? 왜 빵원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택시를 운영할 때 드는 기본적인 운영비라는 게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기사님 보험도 내야 되고 자동차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리고 점심도 드셔야 되고, 이제 그리고 이것저것 다니셔야 되니까 기름값도 많이 들 테고 등등등등의 이제 기타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것을 이제 운영비라고 하는데, 이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본 요금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이제 기종점 비용, 기본 요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교통수단의 운송비 구조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가 보일 거예요. 자, 이 그래프. 거리가 X축 증가할 때마다 당연히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주행비용, 기름값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행비용이 증가합니다. 자, 기본 상식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기종점 비용이라고 하는 기본 요금은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 0이죠, 0.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이만큼이나 요금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드는 비용, 기종점 비용, 바로 기본 요금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교통수단마다 이 기본 요금이 다 차이가 있겠죠. 다 같진 않겠죠. 자, 그러면 교통수단마다 이 기종점 비용이 어떻게 다 다르냐? 바로 교통수단마다 터미널 규모에 따라서 기종점 비용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터미널 규모가 크면 클수록 기종점 비용도 당연히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 어떤 교통수단에. 그러면 그것에 들어가는 유지비, 그리고 뭐 전기비, 이제 보관하는 비용, 운영하는 비용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터미널 규모가 크면 클수록 기종점 비용도 비싸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기종점 비용이 가장 비싼 게 바로 항공이죠. 공항이 가장 규모가 크잖아.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종점 비용이 비싼 게 해운. 그죠? 큰 항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박스 많고 높은 크레인 있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종점 비용이 높은 게 바로 철도. 그죠? 여러분들 KTX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버스터미널 생각하면 돼. 아하. 그래서 결론은 터미널 규모에 따라서 각 교통수단마다의 기종점 비용의 차이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행비용엔 교통수단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주행 거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주행 비용도 늘어나겠죠. 많아지겠죠.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 특징. 자,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거리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운송비도 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운송비도 비례해서, 이 비례냐? 이 비례 아닌 것 같은데. I'm sorry. 자,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송비도 비례해서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항공, 도로, 철도, 해운의 그래프를 보시면 비례 그래프가 아니라 점점 기울기가 요렇게 완만해지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 기울기가 왜 요렇게 곡선으로 완만해지냐? 바로 첫 번째 특징. 장거리 할인을 받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대요. 자, 이거 여러분들 대형마트 가가지고 물건을 많이 구입하면 구입할수록 여러분들 할인율이 더 높아지죠. 이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KTX 기차 타봤죠? 자, 서울에서 대전까지 KTX 타면은 1시간입니다. 1시간이야. 자, 근데 실제 가격이 얼마냐면은 21,000원이야. 21,000원. 자, 그럼 다시 서울에서 전라북도 전라북도 익산까지는 2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비례해서 늘어나면은 1시간에 21,000원이니까 2시간이면 42,000원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28,000원밖에 안 합니다. 자, 서울에서 광주광역시까지는 3시간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얼마냐? 36,000원이야. 자, 어때요? 거리에 따라 비례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거리가 늘어날수록 장거리 할인을 받아서 가격의 증가폭이 줄어드네. 이를 장거리 할인이라고 합니다. 주행 비용의 특징. 자, 두 번째. 자, 주행 비용 이 교통수단별로 곡선의 기울기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굉장히 급한 반면에 철도 해운 같은 경우는 이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죠. 이 기울기가 왜 발생하느냐? 바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주행 비용에. 바로 주행 비용 증가율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통수단마다 이 주행 비용 증가율이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이 주행 비용 증가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거리가 늘어날수록 멀리 갈수록 빨리 비싸지면은 주행 비용 증가율이 높은 거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천천히 비싸지면은 이 주행 비용 증가율이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주행 비용 증가율 할 때 항공은 예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제외를 하고 자, 남은 게 도로, 철도, 해운이 있는데 자, 도로, 철도, 해운 중에서 지금 기울기가 굉장히 급한 친구가 바로 이 도로죠.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빨리 비싸지네. 자, 그래서 도로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비용이 많이 든다. 주행 비용 증가율이 크다. 자, 근데 반면에 해운, 바다를 이용해서 가는 이 선박, 해운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죠. 이 이야기는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천천히 비싸진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거리까지 왔을 때 장거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리까지 왔을 때 해운 같은 경우가 가장 가격이 싸고 주행 비용 증가율이 높은 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죠. 자, 이것이 교통수단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주행 비용 증가율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 그러면 이 주행 비용 증가율이라는 게 증가폭이 작을수록 무엇에 유리할까요? 자,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거리 수송에 안 보인다.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다. 주행 비용 증가율이 작을수록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장거리 수송에 가장 유리한 친구, 즉 주행비용 증가율이 가장 낮은 친구가 누구죠? 아하, 바로 바다를 이용하는 선박, 해운이 가장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반대로 가장 장거리 수송에 불리한 거는 도로교통, 그렇지, 트럭과 같은 도로교통이 가장 불리하네요. 자, 그래서 4번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이동거리가 증가할수록 단위거리당 운송비는 감소합니다. 왜? 장거리 할인을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장거리 할인으로 거리가 늘어날수록 운송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집니다. 마치 얘네들처럼. 자, 알겠죠? 그러면 다음 순서. 자, 오케이. 자, 별표하시고. 자, 이게 핵심.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교통수단별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수단별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운송비 구조에 어떤 특징이 있고. 자, 먼저 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쉽게 말하면 우리 자동차, 택시,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도로의 첫 특징. 터미널 규모가 가장 작아요. 그래서 기본요금이라고 할 수 있는, 운영비라고 할 수 있는 기종점 비용이 제일 저렴하다 라는 게 운송비 구조의 특징이고, 자, 도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역에 도로만 뚫려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직진 해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간다고 했을 때 가장 빠르게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바로 자동차, 도로교통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기동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동성이 굉장히 좋다, 도로교통은. 자, 그리고 도로교통의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 집 앞까지 데려다 주죠. 그죠?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가 여러분 집 앞까지 옵니까? 못 그러죠. 자, 그런데 자동차는 여러분들을 바로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이를 뭐라고 표현하냐? 문전 연결성이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문전. 우리 집 앞까지 연결해주는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로교통의 그러면 단점이 뭐냐면 바로 아니야. 단점 하기 전에 자, 특징 하나 더. 자, 도로교통에 또 다른 장점이 있거든. 뭐냐면 바로 지형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지형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산이 높잖아.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산을 통과할 때요. 이렇게 도로를 구불 만들기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이 도로를 만드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그래서 지형적 제약이 적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같은 산을 넘어야 되는데 도로를 까는 거랑 철로를 까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도로를 까는 게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지형적 제약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도로에 단점이 있다면 안전성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이 말은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자, 도로 넘어가고 두 번째 철도, 기차, KTX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철도의 장점은 무엇이냐? 여러분, 철로가 있어. 철로. 요거 기차는 철로로만 다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철로는 하나니까. 그래서 교통 체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시각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정시각에. 자, 이를 뭐라고 표현하냐? 정시성이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정시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 왜? 교통체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적으니까. 자, 그리고 안전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다른 교통에 비해서. 왜? 철도는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자, 그래서 안전성이 도로교통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도로랑 비교를 했을 때 지형적 제약은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철로를 까는 게 도로보다 좀 더 힘들다. 자, 세 번째, 해운. 자, 바다를 건너서 다니는 이 해운, 선박, 화물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배, 해운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바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뭔가 좀 태풍이 많이 불어. 그러면 배가 다니기 어렵겠죠. 그래서 기상 조건의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는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운에 엄청난 장점이 있어. 자, 뭐냐면 대량 화물 장거리 수송에 굉장히 유리한 게 이 선박입니다. 자, 그럼 왜 대량 화물 장거리 수송이 유리하냐? 이 네 가지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딱 상상해 보세요. 그지? 큰 그 수송선, 화물선을 생각하면은 가장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게 이 해운이다. 선박이다. 자, 그리고 해운이 가장 장거리 할인을 많이 받아요. 즉, 주행 비용 증가율이 가장 낮다. 그래서 장거리 수송에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화물 수송 분담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화물 수송 분담률. 자, 네 번째, 항공, 비행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 자, 비행기. 역시 비행기도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비가 많이 온다거나, 눈이 많이 온다거나, 태풍이 불거나, 비행기 뜨기 어렵죠. 자, 근데 이 비행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많습니다. 왜? 일단 빨라요. 가장 빠른 친구야. 신속한 수송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 해외여행 갈 때 가장 유리한 교통수단이죠. 자,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화물 수송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화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야생동물이야, 야생동물. 예를 들면은
자, 이런 살아있는 동물 같은 경우는 수송하기 위해 굉장히 기술력이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그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제 동물이 야생 동물을 운반해야 될 때, 운송해야 될 때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습도도 맞춰줘야 되고 이산화탄소 농도 유지도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에, 관리하기에 가장 용이한 교통수단이 바로 비행기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빠르잖아. 빨리 갈 수 있잖아. 자, 그래서 막 최근에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그 남방 큰 돌고래를 아시죠? 남방 큰 돌고래를 배가 아니라 비행기로 운송했대요. 오호. 자, 돌고래 바다를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갔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래. 자, 가장 중요. 아하, 뭐냐면 교통수단별로 수송 분담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얼마나 어떤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바로 일단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자, 여기서 여객이란 뭐 쉽게 말하면 여객, 사람을 싣고 내리는 것. 아하, 얼마나 사람들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를 나타낸 그래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가 아니라 국제, 다른 나라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를 나타낸 그래프고, 세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 재화, 화물을 얼마나 어떤 교통수단이 많이 분담하고 있느냐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당연히 이 그래프 뭘 알아야 된다? 그래프마다의 순위를 꼭 기억하자. 순위, 어떤 교통수단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1순위, 2순위, 3순위 이 순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해석할 때 이것부터 찾아라. 가장 특징적인 친구부터 찾아라. 그럼 A, B, C, D 중에서 C가 가장 특징적인 친구죠.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뭐죠? 그치. 버스, 자동차. 아하. C가 도로교통이 되겠네요. 도로교통. 자, 여러분들 그 그래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얘는 그냥 생각하지 마. 첫 번째. 이 지표로 기억하세요. 사람인. 자, 도로가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에서 80% 이상이다. 자, 그리고 우리 네 가지 교통수단만 배웠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건 A, B, C, D 다섯 가지죠. 아하, 여기서 한 가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등이 B입니다. B. 얘는 뭘까요? 항공도 아니고 해운도 아니고 철도도 아니고 도로도 아닌 B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자, 도로가 1위, 지하철이 2위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2위가 바로 지하철입니다. 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지하철로 이동해요. 하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가 복잡하니까. 자, 3등은 뭐냐? A네, A. 자, A는 철도, KTX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그래프로 넘어가서, 자, 이번엔 국제, 다른 나라로 얼마나 사람들이 이동하느냐, 어떤 교통수단으로 보겠습니다. 자, 딱 봐도, 2가 압도적이죠. 웬만한 사람들 이 교통수단으로 다른 나라로 가네요. 뭘까요? 당연히 비행기, 항공기. 2가 항공이고,
그러면 D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바로 바다로 가는 해운. 네. D가 해운이다. 선생님. 배로 다른 나라 갈 수 있나요?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유럽 같은 데는 배 타고 가려면 한 달 넘게 걸려요. 자, 근데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배로도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 해운 D. 자, 마지막 화물수송 분담률. 자, 잘 보세요. 자, 국내랑 국제로 구분되는데, 자, 이제 ABCD를 다 아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내 화물수송 분담률 C. 자, 거의 압도적 1위고 90% 정도 점유율이네요. 국내 화물수송 분담률 C. 도로교통, 트럭. 자, 그리고 2위가 D네요. 해운. 자, 배로도 국내 화물수송 분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국제. 다른 나라로 가는 화물수송 분담률. 거의 100%네. 아하. 해운이 압도적인 1위네요. 국제 화물수송 분담률 1위가 해운이다. 자, 이 순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 우리 수요일 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